비문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사랑한 의원입니다. 비문증은 눈에 이제 날파리나 점선, 띠 이런 것들이 이제 눈동자와 함께 움직이거나 아니면 몰려 있어가지고 눈동자를 가려서 시력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비문증에 해당됩니다. 비문증. 한자로는 이제 날비자, 모기문자. 그래서 모기 같은 게 또 왔다 갔다 날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눈동자를 해서 움직이고 처음에는 한두 개 또는 뭐 심한 경우 뭐 많이 몰려 있거나 또는 알, 선, 점, 띠 덩어리 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에 큰 불편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원인이 이제 다양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이것이 가벼운 병인지 중한 병인지 또 더 심해질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 심각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망막 박리까지 갈 수 있는 병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비문증이 가볍게 이제 한두 개 날아다니고 약간의 불편한 정도를 호소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밤을 며칠 새거나 또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후유리체 박리라고 해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이제 유리체라는 젤리 형태의 조직이 동그랗게 있는데 젤리 같은 형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40대에서 50대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젤리 같은 모양이 물 같은 액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물처럼 변해서 그 젤리 같은 것이 물화되는 현상을 거치는데 그것이 이제 액화되면서 망막과 이제 유리체가 붙어 있는 뒤쪽 부위가 망막으로 떨어져 나오는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럴 때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짝 달라붙어 잘 안 떨어지는 망막으로부터 잘 안 떨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잘 안 떨어지는 부위는 떨어져 나올 때 망막을 자극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때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할 때 망막이 자극되는 증상이 광시증이라고 그럽니다. 뭐가 번쩍번쩍하는 증상들이 눈동자를 움직일 때 보이게 비치게 됩니다. 광시, 그러니까 번쩍번쩍거리는 카메라의 후라시처럼 번쩍번쩍거리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가운데서 눈이 뭐 번쩍번쩍거리는 증상이 눈동자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망막이 자극받을 때, 망막은 하나의 필름입니다. 필름이 모양과에 의해서 이렇게 자극을 떨어져 나갈 때 망막을 자극하게 되면 그것이 광시증이라는 걸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망막을 찢어지게 하거나 구멍나게 하거나 망막 박리, 망막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또 그런 걸로 해서 망막이 출혈되거나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유리체로 그런 찌꺼기들이 넘어오면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비문증이 확 심해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망막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필름이 찢어지지는 않았는지, 구멍 나지는 않았는지, 또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출혈되지 않았는지. 만약에 망막이 떨어졌다면 비문증, 광시증과 함께 벽지가 떨어진 거니까 벽지가 떨어지면 시꺼멓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망막을 벽지로 비유하면 필름이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그 부위는 시꺼멓게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증상, 비문증, 광시증, 그다음에 시야가 어둡거나 갑자기 안 보이면 망막 박리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빨리 망막을 다시 원상태로 떨어진 부위를 원상태로 붙이는 그 망막 박리에 붙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구멍 나거나 이제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망막 점막이라고 해서 그런 상처가 저절로 아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막이 형성되는데 그 망막 점막, 망막 중심부에 생겨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황반 주름이라고 합니다. 황반의 상처로 인해서 아무는 과정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고 망막 주변부 이렇게 그런 상처나 찢어짐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아물면서 하나의 가볍게 막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시야가 어둡게 보이거나 복시 겹쳐 보이거나 그런 증상 또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비문증이 또 포도막염, 염증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또 고도근시처럼 눈동자가 일반인보다 큰 분들은 이 망막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얇아지기 때문에 망막이 잘 상처나거나 찢어지거나 박리되거나 또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증상들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비문증이 발생하게 되면 또 외상으로 인한 어떤 충격이나 타박 그런 걸로 해서 출혈이 생겨서 망막이나 유리체 쪽에 출혈이 넘어오면서 그런 또 비문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도근시, 노안, 포도막염, 그다음에 외상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됩니다. 근데 비문증이 나타나는 양상이 틀립니다. 출혈로 인한 경우는 약간 빨간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로해서 노안으로 인한 경우는 시커먼 것이 조금씩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덩어리져 가지고 많이 뭉쳐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출혈과 함께 찢어진 거기, 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유리체라는 조직이 그 젤리 같은 형태인데, 젤리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섬유 조직으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같이 떨어져 찢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떠다니는 경우는 이제 회색으로 이제 찌꺼기들이 섬유질 같은 것이 떠다니는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회백색으로 보이는지, 검게 보이는지, 빨갛게 보이는지, 그것이 많이 덩어리져서 보이는지, 낱개로 왔다 갔다 하는지, 또 아침에 심한지, 또 지금은 몇 개 안 보이는데 갑자기 갈수록 비문증이 심한지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비문증의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노화로 인한 것은 우리가 수정체가 노화가 되면 노안이 오게 되고, 또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되면 백내장이 오게 되고, 또 황반 변성이라고 해서 황반 쪽에 드루종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 황반 변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증의 가장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경우는 신장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유리체 노화가 더 빨리 오게 되고 비문증도 더 빨리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밤을 새고 무리한 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이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눈밑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 눈 안쪽에서는 비문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수정차 유리 사이에 이 젤리 모양인 것들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조금씩 뭐가 날아다니는 증상. 며칠 밤을 새고 센 분들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푹 쉬면 일반적으로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그것이 또 나이가 40대 이후다 그러면 이제 유리체 노화가 좀 더 빨리 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검정색 음식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리적인 현상으로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또 밤을 무리하게 새고 나서 몸이 약해지면서 오는 비문증에는 검정색 음식, 가장 대표적인 게 흑임자가 뭡니까? 검은 깨입니다. 검은 깨죽을 자주 드시고, 그다음에 호도, 잣,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는 신장 기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검은색 대표적인 해조류가 검은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걸 많이 드시고, 또 이제 동물 육류로는 우리가 이제 그 오골개, 닭으로 치면 이제 검정 오골개나 청동오리, 또는 이제 오리 이런 것들이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또 몸이 찬 분들은 흑염소, 검정색 염소 같은 흑색 계열은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해서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고 소변이 시원치 않고 나도 또 보고 싶고, 그다음에 몸이 차고 양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가는 귀도 먹고, 또 자꾸 귀에서 이제 불편한 증상, 또 시력도 침침하고 눈이 노화가 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허리 부분이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하고, 또 지구력이 떨어져서 어떤 일을 오랫동안 못한다. 작심삼일, 또는 자기가 의지하는 바를 오랫동안 끌고 가고 그걸 이뤄내는 것은, 의지력은 신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뜻한 바, 뜻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위장과 연관이 된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힘,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은 신장, 지구력은 콩팥과 연관이 됩니다. 콩팥은 내 몸의 생식 기능, 스태미너, 소변, 그다음에 뼈, 골수.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하면 골수가 부족하고 뇌수가 부족하고, 골수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잘 오고, 뇌수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제 치매나 건망증이 잘 오게 되고, 또 뼈 자체가 많이 부실해지니까 잘 다치게 되고, 또 이빨을 잡아주는 잇몸이 신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이제 간직되는 이빨이 안에 이렇게 이 잇몸이 이렇게 힘이 있어야지 이빨이 빠지질 않는데, 신장 기능이 약하면 잘 빠지고 조금만 피곤하면 이빨이 흔들리고 또 시리고 아픈 증상들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빨이 흔들리거나 시거나 또 이제 출혈이 잘 되거나 그런 것들은 콩팥, 신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이렇게 잇몸 치료를 받으면서 꼭 같이 해주는 것은 내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잇몸이 약하고 잘 헐고 또 씹을 때 많이 불편하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이것만 교정하거나 치료만 받는다고 해서 잇몸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잇몸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수단이 근본적으로는 아까 신장은 뼈, 골수, 뇌수, 그다음에 잇몸, 또 눈이 총명하다, 총명, 눈을 밝게 하고 귀를 잘 들게 하는 거. 신장 기능이 약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눈이 침침하고,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신장 기능이 약하면 힘이 떨어져 가지고 반짝반짝 환하게, 젊을 때는 환하게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희미하게 됩니다. 이 힘이 환하게 비치지 못하고 희미하게 되고, 귀도 잘 듣지를 못해서 자꾸 이렇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잘 안 들리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피곤하면 귀도 우는 증상, 그런 것들이 비문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유기능 체계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사한 기능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요 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쭈루루루, 지금 제가 얘기한 증상들이 다 신장 기능이 약해서 오는 증상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비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이 비문증이라는 증상을 느끼지 않고, 또 노안이라는 증상을 별로 느끼지 않고, 또 황반변성이라는 증상을 별로 느끼지 않고 나이가 먹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느끼고 남보다 심하게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더 불편한 분들은 눈과 아까 콩팥 기능, 내부 장기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쪽 기능이 약하게 되면 눈이 비문증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비문증과 연관되는 장부는 콩팥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좀 더 있다면 음식을 드실 때 검정색 음식들을 더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우리가 검은 김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미역, 다시마, 검은 깨, 그다음에 뭘 먹고 싶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일반 닭보다는 오골계, 그다음에 청동오리, 그다음에 오리 종류,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자라 거북이는 일반적으로 먹기는 좀 힘들지만 자라 거북이, 굴, 조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비문증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치료와 함께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드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사랑한 영혼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봤습니다.